민족 대이동, 그리고 온 가족의 화합. 이 두 단어는 아마 우리 모두가 명절을 떠올릴 때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풍경일 겁니다. 텔레비전 속 광고에서는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하고 정겹게 오가는 덕담 속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대가족의 모습이 펼쳐지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토록 설레고 즐거워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합니다. 흔히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로 이 감정을 표현하지만 과연 그 단어 하나로 명절이 주는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깊이 숨겨진 그 불안의 진짜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명절을 앞두고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복합적인 원인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질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분주한 일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장보기부터 받는 사람의 취향까지 고려해 정성껏 고른 선물을 포장하고 혹은 멀리 떨어진 고향집이나 친지들을 만나러 떠날 채비를 하죠.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시간의 연속인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만만치 않은 압박감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나 기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동의 피로감은 물론 오랜만에 만나는 수많은 친지들에게 건넬 덕담과 함께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부담감, 그리고 가족 모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지어 보이는 억지 웃음까지. 명절은 단순히 달콤한 휴식이나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감정 노동이자 심리적 소모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나 복잡하고 상반된 감정들을 안고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요? 이처럼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현상을 그저 개인의 나약함이나 비정상적인 감정 탓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 불안감의 근원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사회가 명절에 투영하는 사회적 시선과 개인에게 강요하는 역할 기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무언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성적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선에 끊임없이 노출되죠. 취직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안 하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와 같은 질문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처럼 들릴지 몰라도 정작 그 질문을 받는 이에게는 마치 심판대 위에 선 듯한 날카로운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네 딸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같은 잘나가는 친척의 소식이나 SNS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친구들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명절 풍경은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이 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유난히 북적이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무언의 응답일지 모릅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 혹은 최소한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고가의 선물이나 새로운 옷차림 같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명절은 본래 행복한 만남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압박과 비교 문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이라는 거울에 비춰지는 사회적 시선은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사실 불안감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압박을 넘어 명절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오래된 심리적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특이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어릴 적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미묘한 상처, 혹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같은 것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혹시 가족 모임에서 늘 비교당하거나 특정 역할이 강요되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누구는 참 의젓하네, 누구는 공부를 잘하네 같은 사소한 말들이 어린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명절만 되면 그 시절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이 문득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명절의 북적거림 속에서 과거의 감정들이 다시금 재생되는 것이죠.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해묵은 갈등이나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다면 명절은 그 불편한 진실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애써 외면하고 지냈던 관계의 균열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어색한 침묵이나 불필요한 언쟁 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도드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결국 명절 불안감은 단순히 외부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숙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섰을 때 미쳐보지 못했던 내 모습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처럼 명절은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취약한 부분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명절 불안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시선이 복합적으로 얽혀 명절 불안감이 증폭되는 와중에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시대적 관점에서 명절의 의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의 명절은 대가족이 모여 공동체적 유대감을 다지고 함께 노동하며 서로 돕는 축제의 장이자 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은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웃음꽃을 피우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명절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는 희미해졌습니다. 여기에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명절 준비와 노동의 분배 방식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죠. 더 이상 명절 준비가 특정 개인, 특히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당연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명절은 때로 의무감만 남은 채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보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모습이나 1인 가구의 증가로 명절에도 홀로 식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풍경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족이 모여도 진정한 소통보다는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명절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는 복잡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공동체적 기능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명절이라는 형식은 남아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과 기대를 강요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명절을 둘러싼 우리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의 진통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더욱 도드라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음 한편에 자리 잡는 이 불편하고도 복잡한 감정들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그 깊은 진통이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유독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 이러한 감정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특정 성격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명절 불안감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을 향한 이 복합적인 감정은 결코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홀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여러 겹의 압력들, 즉 외부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 강요, 그리고 미처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심리적 그림자들이 한데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것이죠. 어쩌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실타래가 복잡하게 엮여
하나의 거대한 매듭을 이루듯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명절 불안감은 개개인의 마음속에만 고립되어 존재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전통적인 명절의 본래 의미가 흔들리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며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함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낸 파도와도 같은 현상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과도한 부담감에 짓눌리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갈등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불안감을 단순히 개인의 몫으로만 치부하며 명절 증후군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 가볍게 숨겨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명절 불안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공동의 숙제이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마치 명절이라는 특별한 거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과 민낯을 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명절에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 초조함이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안도감이 피어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감정의 짐이 거짓말처럼 한결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강하게 인식하며 모두가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명절이 가져오는 단순한 설렘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불안감의 실체를 사회적 시선, 개인의 내면 심리,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적 맥락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의 명절을 때로는 따뜻한 축복처럼,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처럼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죠. 명절 불안감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비정상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조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명절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명절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함께 쉬며 에너지를 충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작은 노력과 변화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구조적인 큰 움직임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명절이 형식적인 의무감이나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쉼과 화합의 시간이 되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꿈꾸고 바라는 행복한 명절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절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더욱 현명하게 마주하고 다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풍요롭고 의미 있는 명절을 선물할 실질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